우리 신현우님 하시는 일이 뭐예요? 저는 그 회사 정유회사에서 구매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째 좀 느낌이 네. 느낌이 좀 이거 뭐 내용 많이 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업종이 같진 않지만 앞서 언급하셨던 수익성 위주의 운용을 하겠다는 걸 잡아내면서 이분이 직업이 뭔가 이것과 연관되어 있는 분이구나라는 걸 느껴서 직업을 먼저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구매를 해보는 입장, 회사 안에서 일을 해보는 입장에서 이 회사를 보시니까 어떠세요? 업종은 다르지만. 제가 재직하고 있는 회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유회사다 보니까 굉장히 일정한 사실은 그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금 흐름도 그렇고. 현금 흐름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좋고 대신에 이제 그만큼 더 많이 늘어날 일도 별로 없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이 회사를 보니까 이렇게 변동이 큰 것을 되게 절감을 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오히려 사업하기가 더 어렵겠다는 생각도 사실 했고요. 네. 반대로 잘했을 때는 이렇게 많은 열매를 가져갈 수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사업하기 어렵다면 신규 진입이 가능할까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디지털 디바이스의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텐데 신규 진입은 쉽지 않다. 네. 그리고 이제 정유업체도 대표적인 말이 틀리잖아요. 벌써 보통 캐펙스 했는데 카펙스라고 지금 선배님들 쓰던 표현으로 카펙스 딱 이렇게 쓰시는데 정유업체도 카펙스가 진짜 대표적인 업종이 정유업종이잖아요. 그 정유업종도 신규 진입은 매우 어렵죠. 네,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캐펙스와 연결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치 산업의 특징이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그 장치로 인해 가지고 그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초기 자본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규모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규모의 경제도 실현되고 있고, 그리고 그 장비를 그렇게까지 많은 수십 년에 걸쳐 가지고 장비가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에, 장치가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업체가 사실상 진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장비가 클수록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국가적인 결단에 의해서, 그리고 국가적인 결단에 의해서 좀 작은 회사든 작은 나라든 할 수 없는 규모인 거죠. 그렇죠. 이 정도의 규모면 예를 들어서 뭐 중진국 정도 수준도 어렵고, 지금 요즘 하고 있는 걸 보면 중국처럼 뭐 G1, G2 정도 되는 나라쯤 되어야만 이 정도의 캐펙스를 하면. 근데 어쨌든 2조, 3조 대의 캐펙스라는 건 웬만한 회사의 시가총액을 월등히 뛰어넘는 수준의 캐펙스이기 때문에 이거 웬만한 회사 하지 못하고 한 번 했다 잘못되면 어떻게 된다? 망하는 거죠. 망하는 거죠. 결국 많은 업체들이 다 망했다. 다 망해서 남은 회사들이 별로 없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앞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한번 그 고민하셔야 될 대목이 있어서 윈터 이즈 커밍 했었잖아요. 모건 스탠리가.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일반인들이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윈터 이즈 커밍했어, 끝났어, 이런 얘기하는데 주식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주식은 내 눈으로, 내 손으로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지금 아주 오늘 분석 잘했는데 윈터 이즈 커밍 하는데 나빠 보입니까? 주가가 빠지면 나빠 보이긴 하겠으나 지금 주가가 올랐으니까 오히려 좀 용기를 얻었겠지만 실은 제가 이미 그때도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기분은 나쁘지만 한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해보니까 제가 능력이 한 22년째 되고 누구보다 열심히 나름 한 사람 축에 들고 반도체는 제가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알아요. 그러고 나서 미국 애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어떤 걸 느끼냐면 모르더라고. 몇 억씩 연봉 받는 애들이 몰라. 잘. 테크 기업들은 오히려 한국 사람들이 훨씬 잘할 수 있어요. 왜냐면 얘네들은 소비재만 하던 애들이야. 치약 얼마 팔려? 비누 얼마 팔려? 조금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P&G 투자하던 애들의 그런 가락이 있고, 지금 빅테크는 계속 가니까 쫓아가니까 가는 건데, 사실 많은 기업, 그 워런 버핏 같은 사람도 애플이 소비재 기업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투자한 것이지 첨단 기술 기업이었을 때는 투자를 못했어요. 왜? 어려워서. 근데 우리는 지금 설명을 하지만 미국에 가서 이런 정도 설명하면 사람들 깜짝 놀랄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기업을 어떻게 이렇게 정도까지 표현할 수 있어? 라고 말이죠. 그래서 한국 분들은 오히려 테크 기업 그 투자하기에 미국 사람보다 훨씬 앞서 있고, 그래서 남들이 뭐라고 해도 너무 쫄 필요 없어요. 내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애널리스트들이 무슨 얘기를 하든지 내 눈에는 어떤데? 라는 걸 반드시 가지셔야 합니다. 이 주식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시려면 내 관점과 내 방법으로 돈을 버는 거예요. 내 관점과 내 방식을 세우는 사람만이 여기서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래서 남이 이런 얘기했다 저런 얘기했다 열이 갔다 저리 갔다 해가지고는 절대 돈을 못 법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린스터디 이거 할 때 적극적으로 동조를 했고
지원을 한다고 얘기했고 같이 하겠다라고 얘기했던 것은 이런 과정들을 거치셔야만 실제로 자기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유튜브 아무리 많이 봐도 내 중심이 없으면 돈 못 법니다. 절대. 그래서 린스터디는 자기가 직접 손으로 해보는 거잖아요. 이렇게 지금 직접 작성해보고 나니까 주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하긴 하셨지만 네. 작성하기 전과 작성 후에 느낌 어떠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네. 유튜브나 오히려 정보가 너무 많잖아요. 네. 사실 레포트도 계속 나오고 유튜브도 계속 나오다 보니까 네. 그 나올 때 논조가 바뀔 때마다 사람이 흔들렸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네. 이게 어떨 때는 그러니까 하루 오르면은 좋다 그러고 하루 내리면 떨어지고 이 논조가 나오고 사실 그것도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근데 그럴 때마다 실제 돈이 넣은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흔들렸는데 이제 이 내용을 다 보고 나니까 아 이게 어떻게 보면은 힘 잡기는 어렵지만 타이밍의 문제인 것이지 이 회사의 본질적인 부분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어떠세요? 마음은 어떠셨어요? 분석하고 나서의 분석하기 전과 분석 후에 하이닉스에 대한 나의 심정? 네. 투자자로서의 심정? 굉장히 그러니까 일단 제 회사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아 이거 네.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투자할 때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예요. 내 회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 흔들리는 것 같지 않아요? 제 회사니까요. 제 회사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러면은 물론 중간중간에 문제가 있는지는 확인하겠지만 네. 적어도 그 남이 얘기한 것보다 제가 더 알 수 있다라는 자신감은 생긴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회사에서 구매 담당이니까 회사 돌아가는 흐름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회사의 설비 증설이나 이런 과정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보이잖아요. 그거를 잘 활용하실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투자에 이용하는 건 정말로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뭐 음식료 업을 해요. 그래서 그 흐름들을 잘 알아요. 유통업을. 그런 분들은 음식료 유통 쪽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미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거. 그래서 사실 실제로 주식에 돈을 버는 거는 아는 범위에서 돈을 버는 거예요. 모르는 범위에서 돈을 버는 건 내게 아닌 거예요. 근데 자기 목만 꾸준히 수익을 내도 나중에는 이게 적중이 되면서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그 자기의 그 하시던 일과도 연계를 잘 시켰고 직접 분석을 해보니까 마음이 달라졌구나. 그러면 어떤 느낌이세요? 앞으로도 주식 살 때 이렇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분석을? 이렇게 안 했던 게 되게 무서운, 약간 좀 두려운 그냥 느낌이 드는 것이 굉장히 그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이 했거든요. 저 역시도.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알고 나면 굉장히 편해서 앞으로는 이 회사만 바라보면 되니까 네. 앞으로는 계속 이렇게 분석을 할 것 같습니다. 네. 대신에 많은 기업 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그건 좀 일단 왜냐면 많은 기업을 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나오는 업데이트되는 뉴스들을 따라가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그렇죠. 들었습니다. 맞아요. 근데 사실 많이 하셔도 돼요. 시간만 있다면. 어떤 사람은 자기 일 외에 5시간에서 하루에 뭐 무슨 누구는 8시간을 투자했다 그랬던 분. 그럼 많은 기업 분석할 수 있어요. 그렇게 시간이 없으면 많은 기업 분석을 못 하죠. 근데 이제 분석을 하시고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투자하면 주가가 흔들리는데 마음이 덜 흔들릴 거예요, 앞으로. 이게 굉장히 좋은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어떤 기업을 투자할 때는 이렇게 분석을 해보시고 자기만의 눈으로 주식을 보는 그런 눈을 가지신다면 향후에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형주부터 시작하셨는데 대형주부터 중견, 그다음에 중소형 이렇게도 한 번씩 공부를 해보시면 훨씬 더 시야가 넓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신현우님하고 같이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가져봤는데 저는 굉장히 일반인들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주식시장에서 좋은 결과 얻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해보시고 이렇게 같이 우리 수업해보시고 느낌 한번 시청자분들에게. 예, 사실 저는 참여한 지 한 달밖에 안 됐고 그것도 증시각도의 TV에서 소개해준 그 영상을 보고 참여를 했거든요. 그런데 되게 좋은 기회를 맞아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 이런 식으로 저도 이렇게 분석을 해본 게 처음이어서 이렇게 한 회사를 이렇게까지 보니까 되게 바라보는 시선이 되게 달라진다는 것으로 되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네. 제가 린스터디를 지원하고 지지하겠다고 한 것은 이렇게 해야지 10만 금융전사가 되거든요. 제가 맨날 저희 증시학도 TV에서 10만 금융전사를 배출하고 싶다 했던 것은 이런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해요. 10만 금융전사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직접 제가 할 수 없지만 린스터디에서 이런 작업들을 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나는 너무 지지하고 좋다. 이렇게 되면 한국 금융이 발전하고 한국 금융에서 좋은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같이 하게 된 것이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직접 한번 이 린스터디의 과정들을 통해서 해보시면 큰 도움 정도가 아니고 그냥 재산이 늘어나는 과정들을 남들보다 상당히 빠르게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린스터디와 함께하는 국민 애널리스트 프로젝트에 우리 신현우님께서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아주 좋은 분석을 해주셔서 저도 재밌게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인사드리죠? 네, 감사합니다.